이창호 구단의 13살, 지금 김은지의 13살과 같은 때입니다. 이창호 구단은 1988년에 13살이 됐는데요. 요 해에 75승 10패를 합니다. 그래서 센세이션을 일으키죠. 이 1988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해인데 유창혁 구단이 조은영 구단을 이기고 대왕 타이틀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조서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유창혁, 이창호의 또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된 해가 1988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었죠. 조은영 구단이 응시배에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또 세계대회가 처음으로 열리던 해가 되겠습니다. 바둑계가 완전히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그런 해였는데 이창호 구단은 당시에 2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애기였는데 이창호 구단이 이때 바둑을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그 87년까지는 그렇게까지 성적이 나진 않았습니다만 88년도부터가 실제로 이창호 구단이 본격적으로 바둑계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해라고 보시면 딱 좋겠습니다. 이때 이제 바둑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어리다 보니까 당시에 자유로운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어느 전성기가 왔을 때 성장기에는 자기의 바둑이 딱 뚜렷하게 바뀌면서 이창호의 바둑이라고 하는 그런 면이 쫙 보이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바둑을 시도해보고 또 그런 것이 오히려 바둑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창호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둑은 상대가 강철민 6단 한국기원 연구생이라고 해서 저도 이 당시에 연구생이었는데 저희 그 연구생 선생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호랑이 선생님으로 유명하시고 또 그랬는데 나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서울대 상대를 나오신 바둑계 굉장히 그 엘리트 프로기사가 바로 이 강철민 6단이 되겠습니다. 요분은 우주류라 그래가지고요. 닭개미야 구단보다 오히려 나이가 더 많으신데 선배님이신데 닭개미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우주류 바둑으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고 타이틀도 예전에 차지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철민 6단과의 대국은 사실 이창호 2단 당시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한판입니다. 어떻게 둘 건지 뻔히 알죠. 이분은 화점하고 4선 이상으로 다 두고 그 이하로 두지 않는 분입니다. 아주 이걸로 유명한데 자기의 패를 보여주면서도 또 상대방이 이기기가 굉장히 껄끄러웠던 그런 그 상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바둑은 여러분 그 처음 기원 가시면요. 기원이라든지 바둑 두시면 뭐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바둑학원에서 입문반 둘 때 거의 두는 거. 입문반 둘 때는 무조건 화점이 제일 좋은 줄 알고 화점만 따다다다 이렇게 찍고 두잖아요. 똑같은 바둑입니다. 근데 화점을 찍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뒤에서부터 변 그 다음에 중앙으로 가야지 되지 변만 먼저 찍어가지고 뭐 십자가 만들면 안 됩니다. 귀 다 뺏겨가지고. 예, 실제 바둑입니다. 이게 이창호 구단과 강철민 6단의 바둑에서 나왔어요. 자, 처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화점 다음에 변 다음에 중앙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 이창호 구단이 차마 여기는 안 뒀어요. 이창호 구단 흑인데 여기서 사실은 다음 수 한 수 두라 그러면 여기 둬야 원래 맞잖아요. 근데 이창호 구단이 차마 이거는 두지 못했어요. 이거는 안 뒀고 실전은 이제 여기를 두니까 강철민 6단이 아싸 그러고 이제 안 뒀어? 그럼 내가 둬야지 그러고 이제 갔어요. 사실 여기를 두면 다음 수는 원래 이제 흐름대로 가면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흑이 변을 2개 차지하고 대신에 중앙을 백이 차지하는 이런 모습인데 자,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 상황이 나오면 이게 과연 인공지능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저도 사실 궁금한데 인공지능이 이 상황을 가지고 누가 좋다 나쁘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사실 궁금해가지고 이때 승률이 어떻게 나올지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데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상황 보시면은 흑이 한 55%에서 57% 정도 나오죠. 흑이 약간 유리한 걸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이 역시 이제 바둑을 잘 둔다고 볼 수가 있죠. 예, 포석에서 조금 좋은 걸로 나오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5집 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6집 반으로 세팅하면은, 정확하게 5대5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점만 둬가지고 중앙까지, 천원까지 전부 다 화점을 두었을 때는 6집 반 시대에는, 누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는 아주 근사치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형태가 나왔을 때 이창호 구단이 여기를 이제 걸치는데요. 그냥 지금 이건 인공지능이 예상한 수하고 똑같습니다. 이 걸치는 수는. 지금 왜 이쪽을 걸쳐야 되냐면 당연히 흑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지금 왜 여기에 돌이 있을 때 이쪽으로 가야 될까? 당연한 거죠.
반대로 여기를 가면 어떻겠어요? 이건 이쪽 두고 이렇게 두면은 내가 비빌 언덕이 없죠. 그냥 일방적인 공격을 당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쪽을 만약에 갔다. 그러면 이거는 이쪽과 싸움이니까 비빌 언덕이 있죠.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내가 공만지 백이 공만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요 중앙에 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 때 백은 연결하는 자세는 쉬워요. 요게 이제 중앙에 돌이 있는 것에 큰 힘이죠. 대신 요 중앙에 돌이 있는데 이런 걸 잘 선택을 못하면은 괜히 그냥 아무 집도 안 되는데 하나 있는 것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요 돌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바둑을 판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서 이창호 구단이 걸칩니다. 예, 어떻게 우주를 타파하는지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손을 뺐어요. 아, 이거는 둬야 될 자리를 안 뒀다 이거죠. 어떻게 본다면 나 여기 안 둔다. 저 같으면 붙이고 아까 같이 뒀을 텐데 손을 뺐어요. 이쪽을 그냥 갔습니다. 이거는 여기를 받으라는 무언의 압박도 될 수 있어요. 흙이 여기 받아라. 사실 이런 식으로 두면 거의 순장바둑인데 옛날에 우리 전통의 순장바둑인데 이창호 단이 겁을 먹고 여기를 둘 거냐 안 둘 거냐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이창호 단이 당연히 겁을 안 먹죠. 여기서 다음 수가 재밌습니다. 다음에 과연 어떻게 해둘까? 요즘 인공지능 바둑이라면은 제 생각은 거의 여기를 이렇게 걸치지 않고요. 요즘 인공지능 바둑이라면 이 상황에서는 여기를 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 두면은 백도 이걸 붙이는 게 아니고 여기를 붙일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가르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형태가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거 아니고 다른 수로 생각한다면 3-3 들어가는 건데요. 간단하게. 여기를 딱 이렇게 들어가면은 일단 두 가지잖아요. 여기 두면은 이렇게 이제 팔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거 짭짤하게 팔 수 있는 거죠. 요 형태 하나 나올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거 들어가면 이쪽을 막는 건데 이건 이렇게 되고 요즘 이렇게 두잖아요. 다들. 이 구자. 커제는 또 이렇게 날일자 두잖아요. 그러니까 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붙여가지고 예, 좌변에 집을 파먹는 거. 아마 이런 생각을 갖는 게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예, 이거는 귀를 두면은 이거 두고 예, 뭐 이렇게 벌리면 일단 변 쪽을 갖다가 어느 정도 지을 수 있으니까. 물론 백이 이렇게 두고 못 두는 건 아니에요. 이거 붙이고 이런 식으로 날짜 두면은 여기도 집이 크고 또 받아야 되면은 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갔을 때 유한정 공격하고. 바둑은 이렇게 우주류로 두는 것이 은근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힘이 좋은 바둑이라든지 두터운 바둑을 구사하는 프로들이나 우리 아마추어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거 100으로 둘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그런 포석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저는 3-3을 파는 걸 생각할 것 같아요. 실리파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실리파도 계시지만 실리파 아니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창호 구단이 여기 선택이 재밌는데 저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걸 뜁니다. 근데 요거 뛰는 수가 요즘 인공지능 바둑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32년 전 바둑인데 요즘 인공지능 바둑에서 많이 나오는 수를 이창호 구단이 이걸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단 대단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강철민 6단의 다음 수인데 보통 여기 두면은 이거 이렇게 뛰잖아요. 그럼 이거 두고 이렇게 이창호 구단이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기 씌우겠다는 얘기예요. 이창호 구단이 이 당시만 하더라도 바둑이 아직 그 자기의 완성기가 아니기 때문에 공격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바둑을 다 구사할 때예요. 지금은 공격 잘 안 하죠. 예. 전성기 때는 특히 더 안 하고 그냥 끝내기로 가서 이기는 바둑. 예. 그거는 뭐 이창호 구단이 워낙에 이제 중반전에 압도를 해버리니까 끝내기 갔을 땐 이미 이겨 있으니까 뭐 무리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 싸우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그런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바둑이 이렇게 아주 셀 때가 아니니까 상대방이 뭐 하면은 강력하게 막 둘 때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포석을 짤라고 하는데 이거 일리가 있죠. 흙이 뭔가 시원시원하고 그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강철민 6단 같은 경우도 이걸 두 번 지키기는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뒀느냐? 이걸 두 칸으로 뒀는데 이거 요즘 바둑에 나오는 겁니다. 그쵸? 이거 요즘 바둑에 아주 잘 나오는 수예요. 예. 예. 이거 너무 많이 보시지 않나요? 진짜? 근데 여기 뒀을 때 이창호 구단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건 두 가지 또 있어요. 이것도 3-3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이거 두고 여기 둘 때 이렇게 날일자로 파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를 들여다보면
이어야 되는데 이 상황이 되면은 이게 좀 무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냥 아니 알기 쉽게 이렇게만 둬도 이게 지금 석점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애매하죠. 막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무거워지니까 싫은 거죠.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대신에 뭐냐면 여기를 3-3을 팠는데 이거 두고 백이 이제 이건 늘어야 되거든요. 늘고 이제 여기를 갈 때 이거 들여다보면 흙이 그냥 이걸 젖혀 있고 이걸 끊기는 거예요. 일부러. 끊기고 여기를 알차게 파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것도 못 두는 건 아닙니다. 못 두는 건 아닌데 2차 후단은 이렇게 안 두고요. 여기서 뭐 이걸 붙였어요. 붙이고 이제 끊는데 이게 요즘 인공지능이 두라고 하는 수예요. 제가 계속 놀라운 게 뭐냐면 이미 32년 전인데도 2차 후단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잘 둔다는 거예요. 요즘 인공지능도 다 보면 이렇게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특별할 게 없어요. 이게 정수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자, 실전 볼게요. 단수 치고 이거 두니까 치 받았습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 여기를 두면은 이걸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그럼 여기를 구멍을 딱 뚫어놓고 여길 또 나와서 이렇게 끊으면 하나도 아까울 게 없어요. 이렇게 이어서 또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좋죠. 여기는 빵 뚫었고 여기는 한 점 제압하고. 아까 전에 분명히 흙이 수세였는데 이제는 공세를 취하는 거고 여기가 갑자기 돌들이 뭐 다 이상해지죠, 있죠. 흙이 너무 잘 풀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는 둘 수가 없고 그래서 여기서 두 점을 이렇게 잡는 거는 안 되고 여기를 이제 실전에서 뒤로 막았어요. 오히려 뒤로 막는 이유는 한 점을 오히려 잡으라고 하고 여기 한 칸 띄워서 이걸 또 이렇게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어떻게 보면 좀 납작하게 좀 한 집밖에 안 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나와서 끄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제 끊으니까 2차 후단이 단수를 쳐요. 이 단수가 엄청난 강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지도 못했던 강수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얼핏 보면은 여기를 둘 때 이거 뚫리면 여기 양단수가 걸리는데 이상하잖아요. 이거 딱 보면은 막으면 양단수 따내면 빵 따내면 지금 여기가 완전히 곤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이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거 끊었다가는 이거 나갑니다. 나가는 순간 대책이 없어요. 이거 끊어야 되잖아요. 나가면은 못 밀어요. 단수 치고 단수니까. 그 얘기는 지옥이란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두 집 나고 살아야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뚫었을 때 이걸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흙이 좀 곤란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이게 약간 그렇다고 여기서 이거 둔 다음에 이거 빵 따냄을 줬는데 이렇게 나가면 이거 이어서 이거 진짜 곤만데 아까 처음에 두었던 이 천원에 있는 이 한 점이 굉장히 빛나죠. 공격할 때 엄청나게 유리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 빵 따냄을 했어도 이게 곤마면은 흙이 너무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창호단 여길 늡니다. 저는 이게 깜짝 놀랐는데 이건 더 안 될 것 같이 생각이 되지 않으세요? 이거 두면은 이거 두고 빵 따냄 하면은 실전에 지금 이거 양단 이거 두고요. 이거 양단수 치고 이렇게 빵 따냄이 되는데 거북등 아니에요. 거북등 빵 따내면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북등 빵 따냄 주고 봐도 안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요즘 근데 여러분 인공지능 봐도 요즘 커제 뭐 다 신진서 봐도 보면 거북등 빵 따냄 줘요 안 줘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 거부감이 없잖아요. 이창호 구단이 이때도 이미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대부분 이 거북등 빵 따내면 60집이라 그래가지고 다들 안 두는 수인데 이창호 구단이 이걸 허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단수 치고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초반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여기 들어오면서 이제 한 판에 바둑이 되는데 이창호 구단이 이제 이걸 협공을 하고요. 이것도 협공을 이쪽으로 합니다. 하고 지금은 붙여서 뛰는 것보다는 여기 한 점을 안정적으로 둬야 되니까 이걸 두고 3-3을 이렇게 내준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밑으로 두는 수가 요즘 두는 수인데 당시만 해도 밑으로 두는 수가 없어서 이걸 안 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창호 구단이 여기를 딱 단수 쳐가지고 두텁게 이제 3연성을 다 파괴를 하는데 자, 이 장면에 그러면 누가 유리할까요? 요걸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요 거북등 빵따미 줘서 좀 망한 줄 알았는데 요 상황을 한번 보시면 이게 재밌게 됩니다. 자, 요 장면인데 자, 실전이 여기까지죠. 여기 한번 보시죠. 지금 이창호 구단이 한 52% 약간 유리한 걸로 나오죠. 많이 유리한 건 아니고요. 약간 유리한 정도로 지금 나오는데 아무튼 3연성을
타파하는 방법이 기가 막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바둑은 이창호 구단이 이겼어요. 이 최고위전 예선 결승전 이바둑을 이기면 본선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이바둑 이기고 본선에 올라가면서 나중에 서봉수 구단에게 승자조에서 이기고 또 패자조 결승에서도 이기면서 패자조가 아니고 최종 결승이죠. 최종 결승에도 이기면서 도전자가 돼서 조은영 구단과 타이틀 매치를 거두는 매치를 하는 이창호 구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창호 구단이 얼마나 이 당시에 날이 섰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런 그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바둑이 이창호 구단의 바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창호 구단의 바둑은 끝내기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창호 구단의 바둑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고정관념을 탈피시킨 사람. 그게 이창호 구단의 바둑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창호 구단의 바둑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